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혈압입니다. 이름 그대로 평균 혈압보다 낮은 걸 저혈압이라고 하겠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 건강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가 원래 혈압은 위에, 그러니까 혈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축기가 있고 이완기가 있어요. 네네. 확장될 때 있는 혈압, 수축했을 때 혈압이 있는데 수축기 혈압이 100에서 140, 네. 이완기 혈압이 60에서 90까지가 정상이니까 네네. 그 기준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저혈압이라고 이제 통상 부르겠죠. 네네. 지나가다 들었는데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 어른들이 많이 하시던데요. 예, 옛날에 그랬죠, 그죠? 네. 못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왜 증상이 어떻게 다르길래 저혈압이 더 위험할까요? 네네. 이제 사실은 고혈압은 우리가 혈압약을 낮추는 약들도 있고 그렇지만 네네. 저혈압은 갑자기 실신하거나 쓰러지거나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뇌에 산소 공급이나 뇌혈류가 공급이 안 될 때는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고혈압도 쓰러지시잖아요. 그렇죠. 고혈압이 쓰러지는 원인들은 대부분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어택이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 혈관 질환들, 뇌졸중이 생겼다든지 그런 증상 때문에 오는 거고요. 네. 저혈압은 혈압 자체가 혈류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신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다 위험하죠. 다 위험하죠. 네. 지금 기사를 보니까 되게 무서운 기사 제목이 있어요, 선생님. 네. 혈압이 낮을수록 자살 위험이 높다. 네. 이거는 뭔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해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면 정신 건강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이제 봤었을 때 이제 저혈압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 우울증 이런 것들이 더 많았다. 이런 통계가 나왔던 거죠. 그래 이제 이거는 왜 이런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냐라고 생각하냐면 네. 대부분 이제 우울증 이런 거는 한의학적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무기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혈압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많겠죠. 아무래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늘어지고 무기력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울증 그리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고혈압 환자보다는 저혈압 환자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치매 위험이 높다. 네.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실제로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과 상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네네. 그렇다면 반대로 혈압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역학 조사를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죠. 왜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나 뭐 이런 경우는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온다라고 알잖아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혈압 환자들이 혈관의 말초 혈관들의 손상이 일어나니까 혈관성 치매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혈압이 낮은 거는 없나 이렇게 이제 역학 조사를 해봤더니 네. 6,200명 정도를 우리가 대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이 유럽의 논문들이 이런 값진 논문들이 많아요. 네네. 24년 동안 역학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역학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혈압이 20mHg 이상 네. 혈압이 떨어진 경우 그런 경우를 기립성 저혈압으로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9% 정도가 네.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15% 정도의 치매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유의성 있는 변화다라고 네네. 이제 인정을 하게 된 논문이죠. 우리가 혈압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네, 그렇죠. 뭐 교회나 어디 공공기관 가면 다 혈압기부터 재시고 막 네네. 이러잖아요. 근데 혈압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 이제 고민을 해보죠. 혈압이라는 게 뭐냐? 네네. 혈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심장에서 펌퍼질을 하면 심장에서 혈액이 쫙 짜서 나가죠. 네. 그러면 대동맥을 통해서 이래 혈관으로 쭉 분지가 되는데 이 혈압이 이렇게 동맥으로 싹 지나갈 때에 혈관벽에 받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말초에 동맥 경화, 혈관에 찌꺼기가 끼어 있거나 혈관이 긴장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쫙 짤 때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고혈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혈관이 너무 축 늘어져 있어. 그러면 쫙 짤 때 압력이 낮아지겠죠. 네네. 그래서 저혈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관벽에 느껴지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심장이 펌퍼질을 할 때 쫙 짤 때는 압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대로 쭉 늘어날 때는 음압이 생기죠.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쫙 짤 때 최고 혈압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완될 때 쭉 떨어지는 혈압을 우리가 이완기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도 중요하고 이완기 혈압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완기 혈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 계속 유지되면 사실은 고혈압 중에서도 위에 수축기 혈압이 높은 것보다도 더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완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의 그 차이를 맥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너무 작은 것도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왠지 혈압하면은 심장에 펌프질하는 그 힘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혈관 상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혈관벽에 새롭게 느껴지는 알게 압력이니까. 음. 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한다든지 네네.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또 혈관이 경화가 되는 거, 그걸 동맥 경화라 그러잖아요. 찌꺼기가 끼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압력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저혈압은 어떨 때 생기는 증상인가요? 예. 저혈압이 그러면 왜 올까?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혈압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어지러운 거 이렇게 생각해요. 네. 내가 혈압이 낮아지니까 쓰러질 것 같은 거. 대부분 이제 그런 증상을 저혈압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혈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혈압이 떨어지는 걸 저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저혈압의 원인들은 첫 번째는 심장질환에 의해서 우리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심장의 박동이 저하되고 그리고 심장의 힘들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혈액의 양들이 줄어드는 거죠. 펌프질에서 나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꼭 그 혈압이라는 게 그 혈액량만 있는 게 아니라 혈장이라 그 체액에 관련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탈수 증상이 생기면 네네. 설사를 많이 했다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거나 그래서 체내에 수분들이 많이 배설이 되고 나서 탈수 현상이 생기면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혈장량이 적어지니까 우리 혈관에 흐르는 혈액에는 수분도 같이 있거든요.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혈관 자체가 확장이 되는 병이에요. 첫 번째는 심장의 문제, 네네. 두 번째는 심장을 지나가는 그 혈장의 양이 줄어드는 것. 네. 그 양이 줄어드는 것 중에 아까는 그 혈장 탈수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장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위장출혈이나 장출혈. 뭐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멜레나라 그래서 자장면 같은 대변을 쏟으면서 어떨 때는 피를 토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혈압이 급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방치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샥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러면 혈관이 이완돼서 혈관 자체가 이렇게 풀리고 확장되는 병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혈압이 또 떨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폐혈증이라는 거예요. 폐혈증. 네.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폐렴이 걸렸는데 네네. 또는 우리 부모님이 멀쩡하게 걸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냥 뭐 잠깐 치료합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폐혈증이었어요. 폐혈증이 되면 폐혈증의 그 염증,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세균이 전신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혈관 자체를 전부 다 이완시켜 버리기 때문에 네. 압력이 떨어져서 혈액이 순환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응급한 위중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알레르기에 의한 쇼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약이라든지 또는 뭐 협심증 약이라든지 혈압약을 너무 과도하게 썼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혈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죠?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런 다양한 의사들은 혈압이 떨어지고 계속 낮습니다라고 하면 왜 떨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혈액량이 감소됐는지 아니면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어지러움증을 혈압으로 이렇게 저혈압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이 이제 기립성 저혈압 그러니까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시커매지죠. 네네. 그걸 저혈압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혈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식후 저혈압. 밥 먹고 나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럴 수도 있구나. 왜 그럴 것 같아요? 당이 관련된 건가? 왜 우리 식후 홍곤증 생기잖아요. 밥 먹고. 산소랑 관련된 건가? 식후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장에 많은 혈액이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장을 네네. 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위에 혈압이 떨어지게 혈액 공급이 되죠.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네.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식후 저혈압인데 그러면서 나 저혈압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쓰러지는 지하철 타고 가다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분은 또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네네. 기절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있고 병원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예, 잘 아시겠네요. 네. 네. 그냥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네.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도 그러기도 하지만 미주신경 실조라는 거는 이제 저혈압이랑 실신이라는 관련된 거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혈압도 떨어지지만 저혈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형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혈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